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면서 이번 주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USDT가 지금 이러한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을 했다가 쭉 빠져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62B하고 64B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금이 현재 약간 위태로운 위치, 왜냐면 62B하고 64B의 근처에 위치했기 때문에 좀 약간 위험해 보이는 자금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USDC도 자금의 흐름이 좀 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39B하고 42B 요 사이 근처에 있기 때문이고요. USDC도 이 구간에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다행히 USDT로는 살짝 이렇게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지만 USDC로는 약간 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USDC가 44B 이상 상승할 수 있는지 자금이, 그리고 USDT가 원래는 그 68B거든요. 68B 이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당장으로는 66B 이상으로 여기 살짝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자금이 거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USDC는 44B 이상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지, 현재 44.45B거든요. 그러니까 44.807B 이상으로 올라와서 자금이 그만큼 들어와서 들어올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USDT로는 66.44B, 442B 이상 상승해서 현재 65.886B에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올라올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저께까지는 횡보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어저께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빠지는 이제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자금이 좀 많이 좀 빠지고 있다라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5.95% 정도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11월 9일부터 많이 좀 빠졌습니다. 이제 그만치 USDC로 자금이 들어오긴 했지만 이 자금이 가격 방어하는데 그렇게 큰 힘을 지금 현재는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힘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 비트코인이 좀 더 떨어져야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자금은 들어오고 있다. BTC 도미넌스가 말씀드렸던 대로 41.06, 요 부분으로 지금 상승하려는 지금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11월 22일, 그러니까 내일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루 이틀 정도 사이에 여기 변동성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터치를 하고 밑으로 내려올지 아니면 그냥 쭉 그냥 계속 상승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BTC 도미넌스 자체로는 지금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딱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거의 그냥 역대 하락권, 바닥권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BTC 도미넌스 자체로 봤을 때는 상승할 가능성이 이제 점점점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의 바닥권에 지금 있으니까. BTC 도미넌스가 상승하게 되면 BTC 쪽으로 자금이 집중된다. 그래서 그 자금의 집중이 코인 시장의 상승으로 인한 그 집중일지 아니면 이제 하락에 의한 집중일지,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위치는 좋지 않다. 만약에 지금 위치에서 USDT나 USDC로 통해 가지고 자금이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하락하기를 기다려야 되겠죠. 이게 하락을 하면서 코인 시장이 이제 좀 더 이제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이 보이겠지만 자금이 빠지고 있는 모습을 여기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금 현황이 그러한 현황에서는 상승하는 흐름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여기 45, 43에서 45, 43에서 45까지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3에서 45까지 상승을 했는데 저항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제 그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힘든 상황이 되겠죠. 하여간 이 하락 추세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하락 추세선 하락 채널이 이렇게 형성돼 있죠. 여기에서 이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BTC 도미넌스가 상승을 한다, 하락을 한다 갖다가 가지고 사실상 알 수 있는 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자금의 집중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 정도로만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상승을 하고 있다. 이 변동성에 이렇게 뭐 22일이나 내일이나 내일 모레를 기점을 해서 뭐 갑자기 뭐 또 이렇게 또 하락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변동성은 있다. USDT 도미넌스는 하락을 해야 코인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지금 계속 상승 캔들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캔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USDT를 통해서 자금이 빠지는데 USDT 도미넌스가 상승을 한다? 그 얘기는 이제 USDT 마켓에서 그만큼 코인을 매도함으로써 USDT 도미넌스가 상승하는 이제 그러한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추세로 간다면 여기 역대 최고 고점인 9.49 여기를 터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추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슨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던가 아니면 이번 변동성에 의해서 뭐 자금이 좀 더 들어오는 흐름이 보인다던가 하지만 일단 먼저 자금의 흐름이 먼저 좋아져야 이런 변동성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려가는 변동성. 올라가는 변동성 같은 경우는 자금의 흐름이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는 거죠. 하락하는 변동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미리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와야 된다. 근데 그러한 들어오는 흐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천상 여기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USDT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코인 시장은 이제 하락할 것이고 그 하락하는 와중에 나는 어떻게 할 건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은 어떻게 하고 나는 어떻게 할 건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률이 마이너스 30%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들은 추매하는데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추매를 잘못하게 되면 이제 한 번에 더 기회. 그러니까 무슨 기회냐? 코인 시장이 이제 하락했을 때 내가 더 밑에서 더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해서 매수 평균 단가를 더 많이 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추매하는 거에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조만간 마이너스 30%가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마이너스 30%가 이제 넘었을 겁니다.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0%가 이제 넘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0%대나 마이너스 50%대에 근접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수익률을 기록하는 코인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코인에 대해서 그 코인이나 토큰이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제 추매를 하고 그래서 평균 단가를 낮춰서 이제 상승세를 이제 보이게 될 것인가? 이제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차트에서는 중요한 게 항상 HA 로우선과 MS 시그널선 이 위로 올라와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 쭉 떨어졌다가 살짝 상승을 해서 HA 로우선과 MS 시그널선 위로 올라와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일 때 알트코인은 또 펌핑이 또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와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가 낮춰서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라는 걸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매수를 해서 가격이 쭉 알트코인이 펌핑해서 상승을 하게 되면 뭐 5%가 좋던 10%가 됐던 뭐 15%가 됐던 여기에서 매수한 거를 여기서 팝니다. 여기서 팔아요. 여기서 100만 원어치를 샀으면 쭉 올라와 가지고 이제 분할 익절을 하던 어쨌든 여기서 매수했던 100만 원을 어느 정도 상승했을 때 다 팝니다. 100만 원어치를. 그러면 이만큼 상승했을 때 남는 그 수익에 해당되는 코인 개수가 남지 않습니까? 그 코인 개수를 계속 모아간다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현재 마이너스가 50%가 되든 마이너스 100%가 되든 마이너스 100% 되면 사라지는 거니까
사실상 그렇지는 않지만 뭐 마이너스 뭐 90%가 되든 어쨌든 계속 그것만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코인 시장이 이제 쭉 이제 뭐 하락을 하던가 행보를 하던가 하고 나서 이제 결국 상승하는 시점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불장 때는 나는 더 많은 수익, 어찌 보면 행운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행운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이게 선행이 돼야 된다. 투자 기간. 그래서 투자 기간에 맞는 그러한 거래를 하고 있는지, 예, 그거를 이제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렇지 않고 단기적인 거래로 들어간 이제 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낮고 이제 코인 생태계 확장하는 거하고 뭐 별로 상관이 없는 이제 그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코인들, 이제 단독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코인들, 이제 그러한 코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복불복이거든요. 뭐 로또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한 그 로또에 기대하는 것보다 코인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 코인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 코인에 그 투자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코인에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게 코인 생태계하고 상관이 없는 뭐 일반적인 코인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서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막 펌핑 막 보면은 이제 그 김치 코인들 막 펌핑하고 뭐 바이낸스 코인에서 보니까 플러스 100%까지 상승 코인이 있더라고요. 뭐 그러한 코인들을 이제 잡아서 이제 먹는다. 그게 좋습니다. 이제 하루 엔종일 쳐다보고 있고 뭐 어떻게 해서 뭐 커뮤니티에서 이제 우연히 이제 알게 돼서 뭐 얼마 집어넣었는데 이제 상승을 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뭐 그걸로 그냥 땡큐입니다. 뭐 그걸 갖다가 모아 가지고 막 어디다가 "난 이게 몇 프로 먹었어." 그렇게 전혀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그만큼의 손실이 다시 손실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거래 전략을 만들어서 진입하지 않는 그러한 그 행운에 가까운 그러한 그 수익 같은 경우는요. 그냥 그냥 '용돈벌이 정도 했다.'라는 정도 생각하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진정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코인들, 이제 그런 코인들에 언제 추가 매수를 쓸 것인가, 그런 쪽에 이제 비중을 높일 수 있고, 이제 비중이 높아지면서 나중에 이제 그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걸로 이제 활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간적인 흐름, 이번 주의 흐름은 현재 딱 3 주째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USDT 도미넌스가. 이 US 도미넌스가 이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고, 어느 날 갑자기 급등할 수 급락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코인 시장에 USDT 자금이 계속 쪼금이라도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어느 한순간 급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한 흐름이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빠지고 있는 흐름이 여기서 지금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죠.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인제 빠지게 되면 64 B 이제 근처로 이제 더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날 한순간에 그냥 갑자기 급락해 버리는 인제 그러한 모순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급락을 해. 그러면 '어떡하지? 급락을 하는데 나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뭐 60% 80% 되는 거야?' 그런 거에 신경을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마이너스 3 뭐 80%든 마이너스 90%든 뭐가 어떻습니까? 거기다가 더 계속 물타기를 해 가지고 추가 매수만 하지 않으면 그거는 금방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하지 마시고요. 현재 내가 수익 보고 있는 코인이 있다든가, 다행히 수익 보고 있는 코인이 있으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수익 보고 있지 않는 코인이 예, 수익 보고 있는 코인이 하나도 없다 하게 되면, 가능하면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 중에 좀 장기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코인들 있지 않습니까? 장기로 생각하는 코인들.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 그다음에 뭐 이더리움, 아니면 뭐 BNB, 이제 이러한 게 장기 코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중장기 코인으로 뭐 에이다, 뭐 XRP, 뭐 솔라나 뭐 이제 그런 코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코인들에 그를 내가 현재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
어디선가 지지를 받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때 내가 매수를 해서 수익에 해당되는 코인을 모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또 거래의 활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제 몰두를 하게 되면 아무런 거래도 못하고 좋은 기회도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추매를 계속해서 돈이 없어, 현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약간 문제가 되겠죠. 예전에 주식을 할 때 저도 조금 대출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출 같은 경우는요, 솔직히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대출에서 이제 헤어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원금을 갚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원금을 갚으려면 몇 번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상승할 때 나의 그 매수 평균 단가 근처까지 어느 정도 왔을 때 여기서 내가 손절할 수 있는가. 그리고 100% 손절하는 게 가장 좋지만 100% 손절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이제 그 손실금이 발생한다 그러면 20%나 30% 정도 손절을 하고 가격이 하락했을 때 다시 사서 이제 코인 개수를 늘리는 이제 그러한 거래 전략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출 같은 경우는 매수원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뭐를 해든 다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우는 최대한 빨리 다 갚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더 하락하게 되면 더 고통을 받으실 수밖에 없지만 어차피 조금이라도 계속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 답이 없어. 그래서 가격이 이번 주에 제가 이번 주 보면은 21일부터 29일인가요? 이제 그때까지가 변동성 기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모든 차트를 다 봤을 때 거기가 이제 그 변동성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변동성 기간에 위아래로 이제 흔들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물려 있는 게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야. 그래서 상승해봤자 뭐 별로 차이가 안 나. 하더라도 이건 매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올라와도 만약에 내가 현재 마이너스 50%에 있어. 근데 가격이 이제 만약에 상승을 해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상승을 뭐 이제 10%라든가 아니면 한 10%에서 15% 정도 상승을 했어. 이제 변동성 기간에 이렇게 흔들 때. 그래도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뭐 10%를 하든 20%를 하든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50%에서 뭐 10% 상승해봤자 내가 마이너스 40%니까 여기서 매도를 하면 어떡하냐. 그만큼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근데 올라와. 근데 현금이 없어. 근데 이거 다시 하락을 해. 그러면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해. 여기서 매수한 만큼 매수를 해. 그러면은 코인 개수가 늘잖아요. 그러면 이득이라니까요. 이제 이런 걸 자꾸 해야 됩니다. 익절 자리를 자꾸 놓치는 이유는요, 이제 자꾸 욕심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한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지와 저항선을 그냥 닿을 때 그냥 조금이라도 그냥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정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HA 로우선과 HA 하이선,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이제 잡겠다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올라와 가지고 HA 하이선을 무조건 터치를 하면 여기서 무조건 익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할로 익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올라오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빠졌을 때 그때 중간에 빠지는 그 중요한 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차트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OBV하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100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이 선이 만약에 중간에 있어. 그러면 그 중간에 선이 여기에 OBV가 있어. 근데 상승을 했다가 여기까지는 못 올라가고 이렇게 터치하고 이렇게 내려가. 그러면 여기서 분할 익절을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왜냐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근데 더 내려와. 그러면 더 내려오니까 안 해. 그러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그러면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정말 힘들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상. 그래서 그러한 거를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만 원을 들어갔어, 여기. 그래서 상승을 했어. 그러면 최소 10,000원이라도 여기서 떨굴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10,000원? 이제 최소한의 이제 금액이죠. 최소한의 금액이 업비트에서는 5,000원이니까 5,000원을 매도하던가. 그거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분할 익절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익절하는 거에 적응이 된다 그럴까? 그래서 뭐 익절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이제 동요가 없어요.
이제 익절하고 나서 가격이 상승해도 뭐 그냥 상승한가 보다. 그리고 하락을 해도 하락하는가 보다. 이제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익절을 계속 안 해 보시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얼마에 되면 뭐 10%를 매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든 어쨌든 일정 부분 계속 매도하는, 그래서 상승을 해도 좀 마음의 동요가 좀 덜 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계속 거래를 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투자는 어차피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나의 심리를 어떻게 안정화시킬 수 있는가,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거래 전략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심리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거래를 해야 돼요. 계속 거래를 해서 이번 거래에서의 나의 심리 상태, 다음 거래에 대한 그런 심리 상태, 자꾸 심리가 잠깐 부딪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딪혀서 이기려면 우리가 여기 독감 주사도 맞고 예방 주사 맞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거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분할익절 마이너스 뭐 5%가 상승을 하든 10%가 상승을 하든 그냥 계속 조금씩 팔아요. 그냥 조금씩 팔아.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100만 원어치를 샀어. 5% 상승했는데 한 그래 한 계속 팔라고 그러니까 만 원씩 한번 팔아보자. 만 원 팔아. 그러면은 100만 원에서 만 원 팔았어. 그러면은 수익률을 딱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제 거래소의 그 수익률을 딱 보게 되면은 더 돈이 느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 그러면 이제 익절에 대한 이제 감흥이 없어요. 그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가격이 하락해 어느 순간에. 그러면 계속 익절을 해놨어. 그래서 가격이 하락해서 딱 돌아서 보면 현금이 그래도 있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익절의 중요성을 계속 깨달아 간다라는 겁니다. 수익을 보셨으면은요, 그걸로 그냥 만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선물 거래를 할 때 말씀드리는 게, 자, 여기서 이제 롱으로 진입하려고 여기서 딱 왔을 때 롱으로 진입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서 한번 맞고 이제 내려갈 것 같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걸어놔. 그러면 이게 그 사람의 욕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맞고 떨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다 팔아. 그래야지 수익률이 가장 높으니까. 그럼 여기서 다 걸어. 근데 이제 가격이 더 올라가. 그러면 지금처럼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반을 걸고요. 아니나 뭐 한 60% 걸고 내가 확실히 터치하고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어, 반이나 뭐 60%, 뭐 70% 정도를 걸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걸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올라오니까 여기다가 이제 또 걸어놓는 겁니다. 매수 지점 진입한 여기다가 스탑로스를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는 여기서 올라가면 이제 땡큐 하고 먹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거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셨으면 그건 아까운 게 아니죠. 수익인데 왜 아깝습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은 마음이 조급해진다니까요. 그러면 어느 한순간 이제 손해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초조해지니까 더 많이 먹으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초조해져 가지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거래가 잘 안 돼. 그래 가지고 매도 나는 그 손실이 나기 시작하는 이제 그러한 시점에 좀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없애기 위해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거래에서는 무조건 항상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익절은 항상 옳고요. 옳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 익절했다고 아깝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요, 계속 손실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도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익절을 봐줬으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그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요, 이제 수익에 관한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같이 보는 사람들이 서로 반발심이 생겨요. 그래서 그 트레이딩 뷰에 있는 그런 그 공개 채팅에서 막 분쟁이 일어나고 막 서로 싸우고 하는 이유가요. 다 그거예요. 야, 나는 먹었는데 니는 못 먹었냐? 야하하하 해서 서로 싸워요. 이게 분쟁의 그 원인이 그겁니다. 이제 서로 이제 계속 손실 보는 사람이 있고 수익을 봤는데 이제 그 막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감정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수익 본 사람이 조금이라도 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 돼요. 그리고 수익 본 사람이 이제 수익 못 본 사람을 이제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러한 그런 그 공개된 채팅방은
가능하시면 그냥 채팅 하지 마시고 뭐 정보를 보시려면 그냥 보시고요. 아니면은 보지 마세요. 그냥 제가 수익을 보고 있어도 기분이 찝찝하고, 손실을 보고 있을 때는 기분이 더 찝찝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거기서 엄청나게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활동하시는 분이 뭐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지금 하고 있으신 분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집에만 계시는 분들도 있고, 뭐 서로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하는 건 좋지만, 사실상 그러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은 그냥 다 차단을 해 버리시던가, 아니면 아예 그냥 안 보시는 게 낫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접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게 접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마음의 동요가 너무 심해 가지고요, 거래가 더 안 돼. 그래서 수익을 봐도,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들어가서 수익을 봐도요, 그거는 나의 거래 전략을 가지고 수익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돈은 다시 없어집니다. 그 돈은 다시 없어져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 그러한 거에 이제 신경을 쓰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USDC로 자금이 그래도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USDC로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주식시장에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USDC는 미국 투자 회사들의 자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스닥 100 차트가 지금 뚫어야 될 곳을 지금 못 뚫고 지금 터치만 하고 지금 살짝 이제 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지금 새롭게 생긴 11,578, 그래서 11,578을 이하로 하락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요거를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 천상 이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여기를 이제 하락 추세선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하락 추세선에서 벗어난 흐름이 나와줘야 여기 상승 추세선, 장기 상승 추세선을 뚫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터치를 하고 다시 이 밑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냥 애매하다. 그래서 지금 행보하는 거죠. 지금 눌렸다가 살짝 눌리는 거라서 아직 모른다. 그러면 이제 11,578 밑으로 이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를 보면 되겠죠. 여기서 상승하는지도 보시면 되고. 12월 5일이니까 12월 5일이면 첫째 주인가요? 둘째 주인가요? 하여튼간 거기가 변동성이니까 그 전까지 이제 어떠한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 차트를 지금 보게 되면 하락해야 될 구간, 여기서 좀 하락해야 되는데 하락하지 못하고 좀 또 지지받고 좀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 140포인트 밑으로 떨어져야 이제 강달러가 이제 좀 약화되겠구나. 그러한 이제 흐름을 이제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위험하다. 그래서 여기서 빨리 하락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차트도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으니까 얘도 눌림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눌림이 나오고 이렇게 하락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나스닥 100 차트가 저겨니까 12월 5일이 포함된 주에 이제 변동성이 나온다니까 그 전까지의 이제 움직임을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이디어 올린 게 BTC 차트, 이더리움 차트, BNB 차트를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뭐 이더리움하고 BNB는 아이디어 차트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짧게 BTC 차트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일 때 뭐 다른 알트코인들을 봐봤자 사실상 도움이 안 됩니다. 어차피 하락하는 거니까 내 차트에 지지와 저항선이 있으면 거기까지 떨어져서 지지를 받는지 이제 저항을 받는지 이제 그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하기 때문에 자금이 비트코인 쪽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움직임만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어차피 다른 것도 다 설명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현재 여기 15,916을 터치를 하고 나서 여기서 지금 행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봉 차트로 지금 봤을 때는요, 이렇게 하락했을 때는 지금 이렇게 행보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다시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를 봐야 되겠죠. 지금 살짝 떠 가지고 지금 횡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제 움직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어차피 RSI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RSI가 과매도 구간에서 이제 벗어나겠죠. RSI가 횡보해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해야 벗어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위아래로 이제 흔들어야 되겠습니다. 흔들어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상승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17K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 RSI가 과매도 구간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HA 로우선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MS 시그널선이 주봉에서는 엄청나게 위에 있어요. 지금 20K 정도에 지금 있네요. 그럼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려면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 차트에서는 1월 9일이 포함된 이 주가 다음 변동성 기간입니다. 주간에. 아직도 한 달 이상 남았죠. 그 변동성 기간에 이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그거를 지금 봐야 되겠죠. 현물 차트에서는 현재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지금 하락은 했지만 이번 어,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하락은 했지만 그냥 횡보다. 그 하락이 현재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락도 아니고요. 보시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추세가 어떻게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살짝 이렇게 하락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살짝 하락했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거래량이 이렇게 하락 빠지면서 이제 쑥 내려오는 거니까. 거래량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이제 훅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느 날 한순간에 거래량이 나오는데 여기서 버텨. 그러면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거래량이 발생하는데 그냥 떨어져. 그러면 이제 다 던지고 나가는 거죠. 다 던질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손실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이게 떨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코인을 늘릴 것인가. 이제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매도를 하고 거기서 가격이 반등이 나왔을 때 어떻게 매도를 해서 이제 수익을 먹을 건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린데 가격이 하락을 해. 뚱 하고 이제 하락을 해. 그럼 여기서 행보를 해. 그러면 여기서 매수하는 게 아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가격이 떨어져서 행보를 해.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가격이 떨어졌어. 행보를 해. 그러면 여기서 본격적인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비트코인은. 근데 여기서 어 인제 행보하는 인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서 어느 위치에 지지와 저항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주봉이니까 없는데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지지와 저항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지와 저항선을 올라와 가지고 지지받는 모습을 보일 때 요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때. 그래야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이건 거의 복글복 이제 로또의 그 복권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번 뚝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딱 매수하는 거는 이제 단기 거래에서 어저께 말씀드렸죠. 뭐 10% 마이너스 10% 이상 이제 하락했을 때 이제 쪼끔 사는 거. 이제 그거 아니면 떨어졌으니까 상승할 거라는 거를 기대하고 미리 사는 공격적인 매수. 이제 그거에만 이제 초점을 맞춰서 거래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 근데 사실상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제 올라와서 상승할 때 상승해 가지고 상승하면 좋겠지만 이제 하락을 해. 그러면 손해 아니냐. 여기서 사는 게 더 낫는데 왜 여기서 사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그냥 사는 것보다. 상승할 가능성에 사야 상승하게 되면 마음의 동요가 거기가 없는데 여기서 행보하는 모습을 이제 여기 행보할 때 이렇게 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냥 가격이 한번 뚝 떨어졌어. 그다음에 여기서 행보해.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해. 그러면 여기서 살짝만 내려가도요. 마음이 막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더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저 밑에서 사야 될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요. 마음이 초조해지고 더 안 좋아요. 근데 상승하는 모습을 보고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고 매수를 하게 되면 하락을 했어도 어느 정도 대비가 된다는 거죠. 심리적인 동요가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상승하게 되면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것좀 계속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은 29K 이상 올라가야 본격적인 상승세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까지는 다 단기전개예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이제 상승하게 되면 어느 구간에서 그냥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 여기서 매수한 거를. 그래서 어 인제 여기서 100% 매도를 할 건지 아니면 이제 분할로 매도를 할 건지 이제는 이제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이제 더 상승할 것 같으면 분할로 매도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더 많은 비중을 여기서 매도를 하면 되겠죠, 여기서 매수한 거를.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뭐 '더 먹을 걸 못 먹었네.' 아니면 '손실을 덜 봐야 될 거를 더 많이 봤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 내가 결정한 곳, 거래를 시작할 때에 내가 생각했던 그런 거래 전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것만 맞으면 그 거래는 100% 저기 100% 성공한 거고요. 그 거래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그냥 나는 딴 말로 '아 나는 좀 손실을 좀 보고 싶은데 손실이 안 나. 계속 수익이야.' 인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 전략 같은 경우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거래 전략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거래 전략이다. 그래서 그러한 거래 전략이 완성이 돼서 계속 그거에 그러한 패턴이나 그러한 흐름에 맞춰서 그러한 그 거래 전략에 맞춰서 계속 거래를 하다 보면 그냥 수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내가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갑자기 급락을 해서 손실이 보더라도 이거는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뭐 60% 마이너스 뭐 80% 있어도 거의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코인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 그러한 위험만 없으면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락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뭄이 없는 거예요. 하락해도 가뭄이 없고 상승해도 가뭄이 없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뭐 방송을 하면서 자기의 그 수익을 과시하시는 분들 이제 그분들 빼고 그냥 이렇게 제야에서 인제 거래해서 이제 수익을 많이 보시는 분들을 딱 그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그분들은 그냥 뭐 다른 사람 그분들하고 이제 서로 얘기하다 보면 수익에 대한 거는 거의 얘기를 안 해요. 이제 그런 걸 얘기를 안 해.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한 거 보면 이상한 얘기를 해요. 꼭 누구냐 워렌 버핏처럼 얘기를 해요. 꼭 이상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 보면 와닿질 않아. 이제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가뭄이 없어. 하락을 해도 가뭄이 없고 상승할 때 가뭄이 없어. 어차피 난 수익이야. 어차피 하락해도 나는 어차피 수익이야. 수익으로 돌릴 수 있어. 자신감이 있어. 그러니까 가뭄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날은 멀지 않았다.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자금의 흐름을 잘 맞추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손이 막 근질근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이너스 막 50% 60% 되니까 가격이 뭐 이제 요동을 치고 막 그러면 이제 추매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러한 생각이 이제 있는데 참으시라는 얘기죠. 아직까지는 추미할 위치가 아니다. 이쪽으로 떨어져야 된다. 떨어져야 된다. 이제 그전까지는 추미할 위치가 아니다. 그래서 그냥 버티고 그냥 내비 두시면 됩니다. 버티고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뭐 단기적인 거래를 뭐 새로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무기한 선물 같은 거를 이제 하고 있다든가 하시게 되면 그냥 거기에서만 이제 수익을 조금씩 이제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를 해서. 그래서 마이너스 뭐 "나 70%야." 마이너스 뭐 70 뭐 60%야. 그다음에 수익 뭐 100%야. 수익 200%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기가 진짜 잘해서 수익을 얻게 되면은요. 그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과시를 좀 하고 싶고 어떻게든지 수익을 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자랑을 하시는 건데요. 사실상 그거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어요. 자기의 거래 전략이 제대로 성립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일봉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봉에서 지금 이렇게 뚝 떨어져 가지고 하이힐을 만들려고 이제 콧대를 높여야 되는데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15,475에서 15,916 요 사이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러면 여기서 요거처럼 요거를 딱 터치하자마자 쭉 끌어올릴 수 있는가. 그거를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기서 현재 요거와 같은 이제 움직임이 나온다 하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28일 날 이 차트에서는 11월 28일 날이 이제 변동성 기간입니다. 그래서 11월 28일 날에 이러한 모습이 여기서 나오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떨어질 때 여기 이게 사선 피보나치 선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떨어지면 요 근처에서 한번 덜컹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덜컹하고 상승했다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덜컹하고 올라가든지 뭐 하겠지만 하여간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 12월 7일 날이 다시 변동성 기간입니다. 그래서 11월 7일 날 여기서 맞고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여기서 한번 또 올라올 때도 여기도 한번 덜컹 하겠지만 이제 그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CCI하고 RSI가 지금 과매도 구간에 다 있습니다. 과매도 구간에 있으니까 어디 한 군데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15,916 요 포인트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지를 받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 RSI가 이제 빠져나올 때쯤 되면 위로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선물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움직임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할 게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11월 28일 날이 거의 현물 차트 마지막 변동성 기간이고요. 여기에서인가요? 변동성 기간, 오늘부터 시작된 변동성 기간은 이제 BTC 도미넌스 차트에서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네요. 그래서 BTC 도미넌스가 여기까지 터치할 수 있는지 41.06까지 이제 올라올 수 있는지,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받고 내려갈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까지 올라갈지 40일 여기 꼭대기까지 또 올라올 거든지, 이제 그러한 변동성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쭉쭉쭉 올라가려고 그러네요. 여기 아무래도 터치할 것 같죠? 터치할 것 같으면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하게 되면 어, 비트코인 쪽으로 가격이 집중이 되니까, 가격이 집중되는 게 상승으로 나올지 하락으로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간 그렇게 움직임이 나온다. USDT 도미넌스가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이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USDT 도미넌스가 상승하되면 코인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데, 코인 시장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보통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다는 의미로 이제 거의 비슷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더 크니까, 제일 높으니까요. 금 차트 같은 것도 한번 살짝 보고 갈까요? 지금 이게 1623을 이제 지지를 하고 이제 여기까지 올라와 버렸네. 많은 상승을 보였네요. 그래서 이 상승세를 이어질지 않을지는 사실상 알 수는 없어요. 이 금 차트 같은 경우도 사실상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노란색 선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건 주봉에서 그린 거고,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월봉에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HA 로우선이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이제 주봉과 이제 월봉의 HA 로우선. 그래서 HA 로우선은 매수 구간이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매수 구간에 있다. 현재. 그래서 금이 상승을 하게 되면 경제가 별로 안 좋은 거지 않습니까? 금이 상승하면 별로 경제가 안 좋으니까 여기서 저항을 받고 좀 하락했으면 좋겠네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지지를 받는 모습을 나오게 되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월봉상 M 시그널선, 월봉상 M 시그널선을 지금 터치해서 살짝 지금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MS 시그널선, 주봉상 MS 시그널선 여기 지나가고 있고, 월봉상 여기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내려갈지 올라갈지를 봐야 되겠지만, 사실상 살짝 눌릴 가능성이 더 높긴 하네요. 여기까지. 왜냐면은 이게 검증, 여기 보시면 여기 검증 있죠? 이게 빨간색이 두 개야. 그러면 과매수 구간으로 두 개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갔으니까 과매수 구간에서 벗어났을 때 하락할 가능성이 더 있다. 주봉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일봉상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상승할 거라고 이게 이게 언제 만들어 놓은 거야? 하여튼 이게 상승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 여기. 여기서 지지를 받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1711. 그리고 여기까지 바로 올라오지 않으면 1751까지 바로 올라오지 않으면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게 밑으로 지금 여기로 떨어졌으니까 1751로 지금 떨어졌으니까요. 금이 안전자산이긴 하지만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은 다른 투자가 일어나질 않으니까 그 자산으로만 자산이 집중하게 되면 어디선가 큰 위협이 와요. 그러면 내가 생활하는데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격 상승하는 것보다 금 같은 경우는 이제 횡보하는 모습이 가장 좋겠죠. 이거나 원유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횡보하는 모습이 보이는 게 가장 좋아요. 상승하는 거, 하락하는 거 이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횡보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 실생활이 편안합니다. 요게 지금 하락으로 여기로 떨어졌으니까 요거 한 2-3일 정도 요게 1751로 올라오는지를 보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기까지 떨어진다.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주봉상 중요한 위치 여기가 중요한 매수 구간. 그래서 여기 매수군에서 지지를 계속 이렇게 받게 되면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지지를 받지 말고 이제 계속 이렇게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제 쭉 떨어지겠죠. 그렇지 않고 여기서 계속 이제 흔들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상승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무기한 선물 차트고요. 무기한 선물 차트 여기서 행보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행보할지 아니면 밑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상승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가격의 흐름, 그러니까 자금의 흐름이 행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여기서 행보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행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USDT가 조금씩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행보를 깨고 이제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여기에서 매수세가 들어와서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때 크게 하락하고 나서 여기까지 지금은 좀 올라왔었어요. 17,670 정도까지는 이제 올라왔다가 지금 하락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게 돼서 이제 올라오게 되면 최소한 여기서는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16,729에서 17,170 요 사이에서는 지지를 받아야 돼요. 여기가 지금 HA 로우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 되겠고요. 일봉상 MS 시그널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지를 받고 있을 때 어느 구간에서 지지를 받든 뭐 여기서 지지를 받든 아니면 여기서 지지를 받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지지를 받고 있다 보면 HA 로우선도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지지를 받든 이게 상승하게 되면 이제 위에 올라가서 HA 로우선이 이렇게 생길 것이고요. 이제 이거 가격의 변동, 그러니까 하이켄 IC의 그 종가와 시가, 그 다음에 RSI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게는 HA 로우선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움직이게 됩니다. 어디서 지지를 받던.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로 올라와서 지지를 받는 게 좋겠죠. HA 로우선이 지금 현재 여기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올라와서 지지를 받게 되면 이제 상승할 힘이 더 높아지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이제 더 하락을 해서 HA 로우선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얘가 지지와 저항선을 이룰 때까지 길게 행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승하는 게 좋다는 거고요. 여기서 상승해서 지지를 받을 때 MS 시그널선이 이렇게 쭉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MS 시그널선을 돌파를 할 수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돌파를 못하게 되면 현상 저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한 이제 위험성이 이제 슬슬 이제 다시 오고 있다.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큰 변동성이 이제 움직임이 이제 슬슬 이제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무기한 선물 차트에서는 11월 26일입니다. 그래서 11월 26일 날에 변동성이 일어나서 이제 어디로 움직일까? 여기로 올라올까? 아니면은 이 밑으로 떨어질까?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가를 보셔야 되겠고요. 아니게 되면 여기 올라와서 지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지지를 받아서 얘가 여기로 딱 내려올 때 그냥 팍 뚫고 이제 올라가 가지고 17,670 이상에서 이제 지지를 받아야 이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 지금 이제 가격 차트의 흐름을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상 이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계속 얘기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기 가격이 들어오는 자금이 들어와야 돼요. 요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USDT로 자금이 이제 갭상승이 나와서 상승하던가 아니면 USDC로 갭상승이 나와 가지고 계속 자금이 들어오던가 자금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이 안 보이더라도 횡보하는 모습은 보여야 돼요.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 그러니까 갭 하락만 안 나오면 되긴 됩니다. 그러면 상승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좀 내려왔죠. 그래서 갭 상승이 조금이라도 있고 나가게 되면 아, 암호자산 그러니까 그 코인 시장에서 자금을 법정화폐로 이제 환전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면 안 된다. 그런 흐름이 살짝 보이고 있다. 마음 아프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제가 여기 상승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상승한다고 말을 드렸지만 이 상승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희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는 여기까지 해서 지지받고 이제 다시 밀어낼 수 있는가.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숏이 더 강한 거죠. MS 시그널선 이 아래에 있으면 주 포지션은 숏입니다. 가격이 쭉 상승하게 되면 거기서 숏을 잡고 먹으시면 돼요. 좀 길게 좀 가져갈 수 있다. 숏은. 그리고 롱으로 잡을 때는 짧게 끊어서 먹어야 된다. 숏은 좀 길게 먹어도 되지만 롱은 짧게 먹어야 된다. 이제 그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로 보고 있는 게 1시간봉 차트고요. 제가 선물을 1시간봉 차트를 보면서 거래를 해? 예, 가능합니다. 고배율만 아니면 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10분봉 차트나 이제 5분봉 이제 그런 거 볼 때는 이제 고배율로 보게 되죠. 그래서 하루 왼종일 차트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1시간 봉으로만 해놓고 좀 저배율 이제 15배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데 15배로 1시간 봉에서 그냥 충분히 거래를 해요. 널널하게.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포지션으로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내가 거래를 해서 수익을 더 많이 먹네, 적게 먹네. 그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수익을 많이 먹었던 그 분이 어느 한순간에 개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물에서는. 그러니까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적게 먹어. 적게 먹는데 개털된 사람보다는 나중에 수익이 그냥 그래도 있으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겁니다. 자랑할 필요도 없고 비관할 필요도 없다. 그러한 흐름에서 나오는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여기 쭉 좀 내려오고 있네요. 이렇게 밀고 내려오고 있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를 터치할 것 같습니다. 여기를 쭉 터치했을 때 딱 끌고 여기까지 딱 올라오는를 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끌어올리느냐를 봐서 이제 향후 움직임이 어떻게 될까라는 걸 예측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쭉 끌어올릴 때 보시게 되면 USD 도미넌스가 그러면 쭉 하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USDT 도미넌스가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음, 아 갑자기 훅 떨어졌다가 쭉 올라오니 훅 떨어지면 야 급락했으니까 야 롱으로 스위치 아니라는 겁니다. USDT 도미넌스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무슨 롱으로 스위칭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인 경우는 이제 그래요. 뭐 이렇게 급락을 하니까 롱으로 스위치해. 근데 하락을 더해 청산, 개털.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예측해서 이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금의 흐름에 따라서 가는 거지 이 가격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자금이 지금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USDT 도미넌스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롱으로 스위칭한다라고 그거에 초점을 하지 마시고요. 얘가 어디까지 일단 떨어질 건가를 보시고 떨어져 가지고 이제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면 롱으로 스위칭을 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할 때까지 먹으면 되지 않냐? 예, 맞아요. 근데 그렇게 가능하신가요? 가능하시면 하시는 거고요. 가능하지 않으면 그냥 숏으로 계속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일단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내가 분할 익절할 지점을 이제 여기하고 이제 구간을 정해 놨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하고 다 100% 이게 없어지게끔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분할 익절로 여기를 하는 겁니다. 분할 익절로 하고요.
나머지 숏은 그냥 들고 가요. 그래서 나의 평균 단가가 만약에 뭐 여기야. 그러면은 여기다가 본전 로스 그냥 걸어 놓은 겁니다. 그럼 가격이 떨어져. 그럼 쭉 올라와. 다시 이게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쭉 올라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이제 다시 하락해 가지고 저항받는 구간이 있어. 여기서 다시 사요. 숏을 다시 사. 숏으로 다시 밀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양방향으로 이렇게 스위칭을 잘해서 먹을 수 있으면 되는데, 이거 10번 중에 한두 번 미스하게 되면은 이거 여기 이게 하락했을 때 먹었던 거 그냥 다 까먹어 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시면 내가 잃을 자신 저기 잃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손절을 잘 못한다 하시게 되면 스위칭 하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가격이 떨어졌을 때 스위칭해서 이제 먹겠다 하는 거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먹었던 걸 이제 다 토해내 버려 가지고 망할 수가 있으니까 스위칭하는 건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한쪽 방향으로 먹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분할 익절하고 가격이 상승해서 어느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하락하게 되면 여기서 다시 추매 숏을, 그러면 기존에 있는 숏과 여기가 숏 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수익을 보존할 수 있지, 안 그러면 다 토해낼 수가 있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롱으로 스위치했는데 살짝 올라갔다 밑으로 떨어져. 그러면 여기서 나 손절할 수 있어. 그러면 하셔도 돼요. 근데 보통인 경우는 손절을 못 한다. 그래서 현재 위치는 좋지 않고요. 그래서 이번 주, 이거는 26일이니까 이번 주 오늘부터 시작을 됐습니다. 오늘은 봐야 될 곳이 이제 BTC 도미넌스가 여기를 터치를 하는가,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가, 여기를 터치하고 밑으로 내려오는가, 이제 여기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일 날에 여기 보시면은 선물 차트, 무기한 선물 차트에서 여기를 터치해서 상승하는지 아니면 여기로 올라올 수 있는지,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6일 날. 그리고 28일 날에 다시 만약에 무기한 선물 차트에서 그렇게 움직임이 안 나오게 되면 다시 여기를 이제 지지를 받고 상승할 수 있는지, 여기를 깨고 밑으로 내려가는지 아니면 여기까지 올라와서 지지를 받는지,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29일까지 11월 28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루 이틀 해가지고 11월 29일까지의 그 움직임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 만약에 현재 나는 어떻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코인에 대한 그런 거래 전략을 만들 수 없다. 그러시면은 잠시 차트를 보지 마십시오. 이 차트에서 이 변동성에서 얻을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게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해도요, 알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내 매수 원금 평균 단가까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지지를 받고 올라와서 다시 지지받는 모습을 보고 이제 사실 분들은 이제 차트를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제 지지를 받고 이제 한번 쭉 상승을 해. 그러면 얘가 상승했다가 이게 쭉 떨어질 거거든요. 쭉 떨어졌다 어디서 지지를 받아.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 한 번 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이 나올 때 나는 거래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만 차트를 보고 계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현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볼 필요가 없다. 괜히 그 김치코인들 갑자기 펌핑 하는 것들 이제 타고 들어가 가지고 손실 보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변동성 기간에 지금 들어왔다. 이번 주부터 28일이니까 28일이 언제야? 다음 주 월요일, 29일이 화요일이네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중요한 변동성 구간에 지금 들어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가능하면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